자, 22년 6월 고2 이제 생활과 윤리, 생윤도 빠르게 한번 풀이해 봅시다. 알겠죠?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 그치? 지나간 부분은 지나간 부분대로 여러분이 잘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복귀하시면서. 그리고 다가올 시험에 대한 부분 개념까지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꼼꼼히 잘 푸셨으면 좋겠고요. 풀이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빠르게 봅시다. 자, 1번.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윤리학은 경험적 탐구를 통해 도덕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가치 중립이란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 윤리학에서 그럼 뭐 여러분 메타하고 기술 나와야겠죠. 근데 경험적 탐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대요.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대. 기술 윤리학입니다. 기술 윤리. 그 다음에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 도덕 원리를 탐구하고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한대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규범 윤리학 중에서도 이론 윤리학에 대한 부분이죠. 다 시험 범위 지나갔어. 하지만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윤리학은 삶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 이거는 여러분 실천 윤리학에 대한 모습이에요. 맞지? 그 다음에 2번.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과 풍속의 실태 조사에 주력해야 한다. 요건 여러분 기술 윤리학에 대한 부분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윤리학은 도덕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밝힌 주력해야 한다. 여러분, 도덕 추론의 논리적 구조는 메타예요. 그 다음에 4번. 도덕적 언어의 의미. 여러분, 언어의 의미 자체를 분석하는 것도 메타죠. 3번, 4번 메타. 5번. 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위한 도덕 이론의 정립에 주력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는 의례만 해당하는 설명이죠. 이론 윤리학에만 해당하는 설명.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 우리 이거 얘들아 봤어 이미. 니부어의 사회윤리예요. 자, 왜냐하면 인간의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성과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대. 뭐가? 집단은 뭐보다? 개인보다. 그쵸? 그래서 자, 이 니부의 사회윤리에서 여러분이 알아둘 거, 집단에선 여러분 인간의 이기적인 성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힘의 불균등이 발생을 하게 돼. 그래서 부정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개인이 있을 때보다 개인보다 집단에서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에 대한 걸 찾으면 되겠죠. 기억, 집단 간 힘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서 부정의가 발생한다. 방금 말했던 거죠, 쌤이. 그치? 기억 맞고요. 니은, 개인의 도덕적 자각이 그가 속한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이 집단은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 부도덕적일 수 있는 거야. 자, 디귿, 집단 간의 갈등은 양심과 선의지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그렇죠? 해결되기 어려워서 리을에 있는 강제적인 수단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게 바로 니부어의 사회윤리야. 그럼 리을은 사회적인 실현을 위해서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아니,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같이 묶어가지고 알아두세요. 기억과 디귿이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메모 때문에 아까 말로 잠깐 했었는데, 니은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개인들이 모인 집단은 비도덕적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3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갑.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다. 이거 여러분 소국과민. 그죠? 노자죠, 여러분. 도교 사상. 자, 100가지 기계가 있으나 쓰이지 않도록 한다. 비록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일이 없으며 갑옷과 병기라는 것은 무기를 말해요. 있어도 펼칠 일이 없다. 백성들은 이웃 나라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계에 갈 데가 있어서 땅 위에 세우려면 서로 의지해야 된대. 이것도 봤죠,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걸 연기, 여러분 석가모니잖아. 불교 사상. 그쵸? 원인과 결과가 모두 있고 중생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도교와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한 입장인데요. 갑, 사사로운 욕망을 억제하여 예를 실천한다. 이건 여러분 유교에 대한 설명이죠. 그쵸? 그 다음에 갑, 불성을 깨달아 열반의 경지. 이거 을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 관계. 맞지? 네,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고정된 자 많이 풀었잖아요, 여러분. 고정된 건 없어. 그쵸? 계속 변화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갑을 이상적인 삶을 위해서 분별적인 지식. 여러분, 이 도교에선 특히나 뭐라 그래? 분별적인 거? 이건 인위적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4번이구나. 자, 4번. 최근 어느 과학자가 유전자 편집 기술에 의해 나타날 생쥐의 성별을 결정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거 우리 생명윤리 할 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쭉 보면 여러분, 각종 동물의 형질을 개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인간의 유전적 질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잘 봐야 돼. 하지만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일부 동물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는 있을지라도, 자, 밑줄 쭉,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면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대. 자,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윤리적인 원칙 없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맞죠? 2번, 인간의 형질 개량을 위해서 제한 없이, 여러분 제한 없이 하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그다음에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동물에게, 모든 동물이 아니에요. 아까 나왔어요, 위에. 일부 동물이라고요. 자, 과학자의 전문적 지식에 따라 비판 없이, 여러분 이미 틀렸죠? 비판 없이, 뭐 제한 없이 말이 안 돼. 인류의 유전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아니, 이거는 여러분 다른 반대의 견해예요. 위에하고는 다르잖아. 그렇죠? X. 답은 1번. 자, 5번. 어느 사상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이제 옳게 표시된 것만을 고르래. 자, 자연은 인류를 두 군주, 즉 쾌락과 고통의 지배하에 두었다. 쾌락과 고통? 공리주의가 나올 것 같죠? 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뿐만 아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이 두 요소이다. 따라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기준은 행위의, 자, 잘 체크해야 돼. 결과입니다. 결과.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양적 공리주의자 벤담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지? 그러면 1번 기억.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행위의 결과보다 결과를 중시합니다. 근데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겠죠? 그쵸? 네, 주장 2.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는 유용성의 원리, 그치?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가, 이로운가? 라는 것은 맞습니다. 예.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그쵸?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건 뭐 보통 카트랑 같이 나올 때도 둘 다 맞아, 둘 다. 예. 그 다음에 선의지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건 여러분 칸트에 대한 설명이잖아. 맞죠? 아니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오케이. 자, 6번.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갑. 성적 관계는 서로의 인격 존중이 중요하므로.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인격 존중에 대한 것은 우리가 뭐 중도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다 들어가, 다. 알겠죠? 자발적인 동의와 사랑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사랑을 전제로 해야 된다니까 뭐겠어? 중도주의죠. 그죠? 을 동의한대. 근데 을은 뭐냐면 성적 관계는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결혼이란 틀 안에서만 행해져야 된대. 보수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갑은 중도주의, 그 다음에 을은 보수주의. 그럼 밑에 볼까요? 자, 1번. 성적 관계는 여기 쌤이 파란색을 해놨지? 성적 관계는 자발적인 동의만 있으면 정당한 거. 이건 아니죠, 여러분. 이건 자유주의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성적 관계는 사랑과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하는가? 이건 모두 오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모두 긍정. 그 다음에 성적 관계는 모두라기보다는 여러분 자유주의를 제외하고 요 둘. 그죠? 이 중도주의와 보수주의에서는 오케이. 성적 관계는 도덕 판단의 대상이 제외되어야 하는가? 아니, 모두 부정입니다. 이거는. 자, 성적 관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로운가? 아니죠. 이건 이제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네, 성적 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그러면 보수주의에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중도주의에서는 아니요. 사랑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7번. 자, 갑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들어갈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 너무 익숙합니다. 이제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향상된다는 기대가 충족될 때 가능하대. 여러분, 롤스가 말한 정의의 이 원칙에 있었잖아. 차등의 원칙. 그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 롤스고요. 을은요, 최초 취득과 이전의 원리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 소유물이 나왔지. 그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정당한 소유 권리 노직입니다. 오직. 그럼 여러분, 요거는 일단 이 두 학자들은 자유주의적 정의관, 즉 국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아니지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가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내용 자체는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이 롤스는 뭐라고 했어? 경제적 불평등, 그치? 둘 다 마찬가지지만 경제적 불평등은 여러분 인정해야 안 해. 사회 경제적 불평등 둘 다 인정합니다. 알겠죠? 롤스와 노지. 그런데 이 롤스 씨는 특히나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만 허용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뭐라고 할까? 사회복지제도. 그죠? 이런 제도를 분배를 해야 된다. 소득 재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직은요, 그거에 반대했던 모습이었어요. 맞지? 자, 그럼 1번. 자, 갑을 사상가 입장을 탐구한다. 보면 기억 A 보자.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가? 둘 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니까 둘 다 오케이. 예,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럼 여러분 둘 다 오케이라고 했잖아. 아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도 A가 돼야 돼. 들어갈 거면.
분배 절차의 공정성이 분배 결과의 정의로움을 보장하는가? 이것도 둘 다 맞아요, 여러분. 둘 다 맞아. 모두 궁정이야. 알겠니? 그래서 디귿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리을. 개인은 정당하게 취득한 재화에 대한 배타적 권리. 배타적 권리라는 것은 뭐냐면 나만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독단적인 어떤 나만의 권리, 나의 권리. 그래서 요거는 리을. 여기 들어가는 거 맞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다음 강연자의 입장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요 사파만 봐도 이제 느낌 오지 않니? 얼굴? 존 스튜어트 밀. 질적 공리주의자죠. 뭐 토론할 때도 나오고요. 자, 쭉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여성과 남성의 어떤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여기 한번 봐봐. 즉, 남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은, 그러니까 성차별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야. 이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또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류의 발전을 저해한다. 그래서 교육의 확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여성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 이 인류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여성과 남성은 똑같다고 주장하는 게 또 이 스튜어트 밀입니다. 자, 1번. 옳지 않은 거니까 남녀 본성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성에 대한 차별은 공익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차별은 여성의 능력을 억압해서 인류 발전 저해하지. 그래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가지고 발전해야겠죠. 그 다음에 인간의 정당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 여성과 남성은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동등하다고 보는 게 또 밀입니다. 알겠죠? 9번. 갑을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갑. 인간은 누구나 한때 배아였으며, 배아, 여러분 수정된 세포를 말합니다. 수정에서 출생까지의 과정 중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명의 경계를 정확히 규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아, 그럼 여러분 뭐냐면 이 배아 세포, 그렇죠? 이 배아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하고의 어떤 명확한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면 안 된다라고 하겠지. 그다음에 을. 한때 우리가 배아였던 건 사실이지만 누구도 복제 배아였던 적은 없다. 아, 누구나 우리는 인공적인 배아가 우리 탄생한 적은 아직 없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복제에 의한 인공물인 복제 배아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 연구는 비난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거는 배아 복제 연구나 어떤 뭐 치료, 이런 연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그쵸? 뭐야. 여기 쌤이 또 엉뚱하게 써놨네. 자, 요거는 배아 복제를 찬성하고요. 요거는 반대하는 모습이죠. 반대로 써놨네, 쌤이. 자, 기억, 갑. 인간 배아는 인간이 아닌 단순한 세포 조직에 불과하다. 그건 여러분 여기에 대한 거죠. 을에 대한 거죠. 그죠? 아니? 다시 생각해 볼까? 여러분, 인간 배아는 인간이 단순한 세포 조직에 불과하다. 이거는 갑과 을 모두 부정을 할 거네. 맞죠? 을도 이거는 부정이죠. 왜? 우리가 한때 배아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니까. 니은, 갑.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디귿, 을. 복제 배아를 이용한 인간의 질병 치료는 허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난할 수 없대요. 맞아요. 갑을. 인간 배아는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아니, 둘 다 존중받아야 할 대상은 맞아요. 이제 을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부정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0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자, 왕도 정치가 구현된 사회에서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사회에서 농부와 목수와 그다음에 기술자는 각자 생산물을 교환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 힘을 쓰는 노력자와 마음을 쓰는 노심자 역시 각자의 수고로움에 서로 기여한다. 이거 직업윤리에 대한 건데 맹 선생님, 맹자에 대한 거고요. 을, 국가를 구성하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세 계급이 각각 자신의 맡은 역할을 다 할 때, 조화롭게 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도래한다. 누구? 플라톤이죠. 자, 그럼 여러분 메모를 한번 좀 해볼까요? 이 맹자는, 자, 노력자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요. 노심자는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이야. 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상호 보완, 그치? 서로 잘 도와서, 그치?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맹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 여기 나와 있잖아. 그치? 각각 맡은 역할을 다 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형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1번. 군자는 정신노동보다 육체노동에 능통하다. 아니죠. 그 다음에 백성은 경제적 안정이 없어도? 아니, 우리 항심하고 항산했잖아. 그치? 그래서 일정한 생산활동, 항산이 있어야 선한 마음, 굳건한 마음, 항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맞죠?
다음에 사회적 역할은 구성원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 아니, 타고난 성향과 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모든 계급이 재산을 공동 소유할 때 사회정의가 실현된다. 여러분, 통치자는 사유 재산을 가지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게 또 플라톤이에요. 알겠죠? 요거 메모 좀 해두세요. 2번, 3번, 4번. 오케이? 멈춰놓고 잠깐 메모해두세요. 자, 그리고 5번. 사회 구성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 그치. 답은 5번이었고 넘어갑니다. 자, 11번.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체크 표시를 한 학생은 백성들이 편안히 지내기만을 하고 배움이 없으면 짐승에 가까워진다. 이를 성인이 걱정하여 인륜을 가르쳤으니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고 부자 유친이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고 이거는 군신유의.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고 구별은 차별이 아니야. 부부유별, 어른과 아이 사이엔 차례가 있고 질서가 있고요. 장유유서,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 붕우유신, 오륜에 대한 겁니다. 그렇지? 유교에 대한 설명이니까 찾아볼까요? 자, 부부는 각자의 역할을 구분하며 서로 공경한다. 그쵸? 그래서 요거 땅땅땅, 갑을정 다 맞네요. 그 다음에 자식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요즘 그런 거 많죠, 여러분. 부모님이 돈 많으면 효도하고 돈 없으면 효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X, 갑하면 안 돼. 그 다음에 형제자매는 친애를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치? 동기간, 같은 기운을 받은 엄마 뱃속에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사이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맞겠죠? 그냥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각 입장에서 나와 결과를 분석할 때 제기할 수 있는 견해. 자, 볼까요? 의견 발표를 억압하는 것은 그 의견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자, 그러니까 발표를 억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한 사람만 반대 의견을 갖는다 해도 인류가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요즘 최근에 많이 봤어. 누구? 또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그렇죠?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말했던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어야 해. 그래서 소수의 의견이 진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자, 밑에 존엄사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고요. 1번 A 의견은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는. A는 여러분 뭐였냐면 이렇게 많은 응답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오류가 없어? 그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다수의 의견은 비판에 대한 제외되어야 돼? 아니죠. 그 다음에 소수의 의견은 오류 가능성이 있더라도 존중되어야 한다. 맞지? C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발언권을 제한해야 한다. 소수의 의견 제한해야 돼? 안 돼요. B 또는 C,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수의 의견에 동의해야 된다. 아니죠. 그렇지? 답은 3번. 자, 13번. 얼굴만 봐도 이제 알겠다, 여러분. 그렇죠? 존 롤스. 정의론이고요. 시민 불복종은 지금 나와 있어요.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겨나고요. 정당화 조건들이 있어서. 기억나니, 여러분? 이거 되게 쉬웠던 거죠? 여러분 잘하는 거.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맞지? 비폭력적. 그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충실성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자, 정치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뭐 나라를 뒤집어 엎자라는 소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돼. 알겠지? 정의 실현 목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고른 것은, 자, 어떤 사람이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재산을 보존하고 상호간의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치? 우리는 합의했대. 그럼 여러분, 우리 사회계약론, 그치? 국가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던 거죠. 이게 좀 어려웠어, 그치? 홉스, 로크, 루소 이런 게 나왔잖아요. 어떤 국가의 영토 일부를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묵시적 동의, 명시적, 우리가 보이는 동의 말고도 암묵적 동의,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래. 큰 힌트죠. 적어도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국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자, 이건 누구냐면 여러분 로크입니다.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여러분 명시적인 의무, 그 다음에 암묵적인, 그 다음에 여기 묵시적인 동의를 우리는 했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볼게요. 하고 좀 밑에 메모 좀 하자. 기억. 이번 시험 범위잖아. 기억. 군주의 통치 권력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아니,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이건 절대 권력이잖아. 시민들의 계약에 의해서 우리는 사회가 구성이 되었다라는 거야. 니은,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최상위의 도덕 공동체이다. 맞아?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최상위 도덕 공동체. 그죠? 그 다음에 디귿, 명시적 동의만이 정치적 복종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아까 묵시적 동의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리을,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맞죠? 자, 그러면 밑에 여러분 메모 좀 해봅시다. 자, 우리 이미 수업을 했었는데요. 자, 우리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롭다 그래. 가끔 분쟁이 있고.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이래. 그럼
그럼 어떤 합리적이기 때문에 어떤 틀을 제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한된 자연권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자연권을 어떻게 했대? 시민 정부에게 위임을 하는 거야. 특히 무슨 권? 입법권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15번. 여러분 요거는 여기 지금 쌤이 다 쓸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 수업했던 부분, 쌤이 필기해줬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15번. 가 입장에 비해 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 가 입장은요, 자, 기업의 특징인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직 시장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이익 극대화만 하면 된대. 그 다음에 나는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복지에 대한 공헌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제 나니까 어떤 이익 추구 말고 사회적 책임도 다 하라는 소리죠. 그걸 찾아보면, 자, 자선이 기업의 사회적 의무임을 강조하는 정도 높겠지. 그죠? 높겠죠. 그러면 X축은 당연히 오른쪽에 갑니다. 오른쪽. 니은하고 디귿하고 미음. 공익 증진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높겠죠. 그러면 여러분, 니은하고 미음 중에겠죠. 디귿 탈락. 주주의 이익 증진만이. 이건 아니죠. X. 그러니까 이거 낮겠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미음. 자, 16번.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뇌는 인간의 의식뿐만 아니고 신체 기능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하므로 뇌 기능의 정지는 인간 생명의 끝이다. 뇌사를 여러분 어떤 우리 죽음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사를 인정한다면 장기 이식을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뇌사를 인정하는 거고요. 을은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했더라도 심폐 기능이 살아있다면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래. 전통적인 죽음의 기준, 심폐사에 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뇌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1번. 각 심폐기능의 완전한 정지만 죽음이다. 이거 을에 대한 거고요. 뇌사는 죽음에 이르는 과도기적 상태일 뿐이다. 을입니다. 그 다음에 을 3번. 인간 생명의 가치는 유용성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공리주의에 대한 거고 결국은 이제 갑에 대한 성격이 조금 더 강하겠죠. 그 다음에 을. 뇌사를 죽음에 대한 판정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아직 죽은 게 아니라 심폐가 뛰고 있으니까요. 5번. 갑을.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을에 대한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17번. 가를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 자, 볼게요. 어떤 개체가 욕구, 지각, 기억, 쾌락과 고통의 감정 등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삶의 주체입니다. 본래적 가치,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누구니? 바로 톰 레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밑에 보면 인간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정당한가요? 아니, 동물 실험은 어떻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대. 자, 그럼 방금 쌤이 말했어요. 뭐? 동물이 지닌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죠? 그럼 답은 4번이었고 1번. 인간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아니야? 그 다음에 2번.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아니고요. 한 살 이상의 포유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해. 그 다음에 3번.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동물의 권리.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두세요. 여러분.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서양 사상에서 오로지 누구뿐이밖에 없냐면 인간만. 여러분 동물이 어떻게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이 보기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인간과 동물, 모든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8번.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서 천하가 모두의 것이 된다.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많이 봤던 거고요. 마지막에 보면 대동이라고 한다. 유교 공선생님의 이상사회, 대동사회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럼 기억, 군주는 인의의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군주는 시비를 분별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도교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군주는 재화의 적음보다 분배가 고르지 못하면 걱정해야 합니다. 맞죠? 그다음에 군주는 무의자연의 삶,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삶을 추구하는 것, 도교에 대한 겁니다. 답은 기억하고 디귿. 2번. 자, 그 다음에 19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자, 갑. 우리 이거 잘해요, 여러분. 보면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데 죽음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 원자로 흩어져서 다 사라져. 감각기관의 상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에피쿠로스고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육체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대. 감옥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어떤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죠. 플라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일단 두 학자 모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죠? 들어가면 안 돼. 그치? 그러면 인간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가? 이건 이제 에피쿠로스에 대한 설명이니까 A. 그 다음에 이 참된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되니까 이거는 플라톤 C. 답은 2번. 그 다음 20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씨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고른 것은? 자, 갑.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형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좀 재밌었던 파트죠. 내용 자체가. 범죄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한대. 그죠?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 중요하므로 어떤 사형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반대를 해요. 그죠? 종신노역형. 누구? 베카리아입니다. 자, 형벌은 결코 범죄라는 시민사회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대요. 그럼 뭐냐면은 여러분 쭉 내려와 보면 형벌은 항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야, 너 범죄 저질렀니? 사람 죽였니? 그럼 너도 죽어. 그죠? 응보주의죠. 그죠? 상당히 깔끔한 우리 칸트 형님. 자, 기억 보면은 A, 형벌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맞겠죠? 여러분 여기 베카리아가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지속적인 어떤 종신노역형이 어울린다라고 했던 거고. B, 형벌은 범죄의 해악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이건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B, 사회적 유용성이 전혀 없는 형벌은 부과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칸트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접근해?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넌 벌을 받아야 해 라는 거야. 유용성과 관계가 없어. 리을, C는 칸트만 대한 거죠. 칸트에만 대한 거.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 폐지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찬성을 하고 있어. 애초에. 그리고 재밌는 소리를 하죠. 여러분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너 죽였니? 너 굉장히 인격적으로 힘들겠구나. 그럼 내 그 힘든 거 없애줄게 라고 해서 너도 죽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오케이. 자, 좀 빠르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갈 내용들이 있으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